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주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미리 주식 일기를 정리를 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황을 보면은 저는 시황을 네이버 증시에서 보는데 오늘 시황을 보면은 3133.7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29%가 떨어진 셈, 2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와 반대로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를 했는데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매매 내역은 제 실제 계좌와 같이 보여드리면 당일 매매 내역입니다. 전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네이처홀딩스를 매수를 했고 솔브레인과 도존 비지온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TSE는 외인들이 장중에 매도를 하길래 저도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매수가를 착각하는 바람에 당연히 수익권인 줄 알고 매도를 했는데 세전으로는 0.2% 수익이지만 세금을 반영하게 되면 손실로 매도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롯데캠비카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길래 30만 1천원부터 분할 매수를 해보려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대로 오른다면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것이고 만약 하락을 한다면 5%나 6% 정도 하락할 때마다 한 주씩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오늘의 신고가 종목입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을 보면은 일단은 30%대에 삼성 출판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그 아기상어라 노래 때문에 떴다고 합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페이코인인가 자기 자체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루 만에 6배가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날이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상한가를 간 것 같고요. 이화전기 이 종목은 이화공영처럼 대북 테마인 것 같은데 이 대북 테마는 정말 끝도 없이 오르고 내리고를 몇십 년째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 테마주 사용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이런 테마주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유진로봇도 자주 보이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15% 정도에서 상승을 마감한 종목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엔테스라는 종목을 보면 여기도 적어놨듯이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최저가 대비해서 거의 3배 정도 뛰었고요. 20년도 실적은 알 수가 없지만 17년도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면은 19년도도 적자를 기록했고 20년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영업이익 4%대라서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이지 않겠습니다. 유비벨룩스를 보면 이 종목도 엔테스와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적고 엔테스보다도 훨씬 더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기관 매수를 보면은 거의 0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기관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외국인의 매수를 제일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이렇게 내팽개치는 종목까지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네오이즈 홀딩스인데 저는 기존 관심 종목에 네오이즈가 있기 때문에
네브이지 홀딩스는 따로 챙겨보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신고가는 이렇게 분석을 마감을 하고요. 이 장표는 제가 별도로 기록한 장표인데, 이 장표는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얼마에 사서 총액은 얼마이고 왜 샀는지, 그리고 매도를 했다면 언제 매도했고 얼마를 매도했고 수익이 났는지, 그리고 매도 이유는 뭔지,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5일간의 주가를 체크를 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팔았는지 아니면 바보처럼 팔았는지를 확인해보는 장표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자료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외국인의 매수 종목입니다. 내부 증시에 가서 국내 증시에 가서 외국인 매매를 보면 제가 오늘 살펴본 종목은 대웅과 풍산입니다. 대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그 대웅 제약이 맞고요. 오늘 외국인이 사긴 했지만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기본적 분석을 더 중시하지만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너무 안 좋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21선보다 5일선의 밑에 있고 21선도 이제 61선을 뚫고 내려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저도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종목이 풍산인데, 이 종목은 3일 연속 상승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도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분기에 적자 있긴 했지만 코스피 200위권 기업이고 시가총액 1조 정도 육박하면서 비실금속이라는 나름 경기를 별로 안 타는 탄탄한 업종에 있으면서 종목 토론을 봤더니 보통 이게 구리 가격의 연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구리 가격이 오른 동안은 계속해서 오른다는 얘기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3일 연속 이렇게 들어왔다면 들어오고도 가격 상승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라면 이 정도라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종목을 내일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매수하는 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방식 그것을 고집할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너무 주관이 좌우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투자한다면 매매 원칙을 정한 이유가 없어질 거고요. 매매 원칙의 기본적인 정하되 한두 가지 이유로 약간이나마 변수를 반영시킬 수 있다면 그걸 적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적자 기업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한 분기만 적자였고 전체적으로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코스닥 외인 매수 종목을 보면 일단 클래시스가 있는데 이 종목은 저한테 좀 애증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제가 매수를 하고 사자마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팔았다가 더 오르길래 오인 더 날아가나 싶어서 다시 매수를 하고 그때 이후로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했더니 그러고 나서 다시 올랐습니다. 보통은 제가 수익을 보고 팔자마자 다시 재매수한 경우 거의 없는데 이 종목은 왜 다시 매수를 했었냐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17년도에 30%대의 영업이익률인데 이 정도만 해도 너무 높은 수치입니다. 정말 좋은 수치인데 17년도 30%도 모자라서 18년도 36%, 19년도 51% 돌파해서 작년에 추정 영업이익률은 56%까지 갔습니다. 이런 종목이라서 제가 바로 추격 매수를 했던 건데 그때는 손실을 봤지만 항상 관심에 두고서 지켜보던 종목인데 그동안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한 모습을 보여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매도를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 종목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외국인이 3만주, 만주 단위로 팔았다면 오늘 그보다
100배 이상인 46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간의 매수 같은 경우도 평상시 1, 2만 대로 움직였다면 오늘은 그보다 몇십 배나 늘어난 84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급이라면 이건 근데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뭐 몇 개 안 되는 종목만 살펴보는데 그 이유는 다른 종목들 기존에 다 봤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봤다면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떠 있다면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건 하루나 이틀 만에 그렇게 상황이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외인 매수에 있는 모든 종목 볼 필요는 없고 이 종목 중에서 제가 체크 못했거나 낯선 종목들 위주로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래시스와 솔브레인을 봤는데 다른 분들은 뭐 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 더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본다고 해서 나쁠 건 아니니까요. 솔브레인 오늘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매도를 하자마자 폭등을 했던 S&P 반도체도 오늘 외인들이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샀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이클 잘 타면은 수익을 내겠지만 만약 반대로 한번 타버리면 배 이상의 손실을 볼 종목이니까 저는 이 종목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외국인 매수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보유 종목은 오늘 좀 더 늘어났고요. 이 보유 종목도 실사를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나와 있고 그다음 매매 타이밍에 들어온 종목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클래시스와 풍산이 있고요. 이 종목들은 내일 반드시 매수하겠다는 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코스피 자체가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풍산이나 클래시스의 수급이 너무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변수가 있다면 매수를 하지 않을 거고 그런 상황만 벌어지지 않으면 그때서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 종목들을 또 체크를 해보면 TS와 SF의 반도체 외에는 그렇게 급변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TCK 같은 종목은 최근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부터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이 바로 이런 원칙입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사다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같이 따라서 팔고 역시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위기를 탈출했지만 만약에 팔지 않았더라면 오늘 또 가격이 하락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외국인이 살 때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장중에 외국인이 팔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종목을 그냥 미련 없이 파는 게 좋습니다. 게시판을 보면은 이 종목은 몇 배나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적인 조정일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조정이라고 해도 이렇게 6%대의 조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뭐 보합이라든가 2, 3%대로 며칠 단위로 계속 빠지는 거지 하루 만에 6%가 빠지는 것은 조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접근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저희 모든 종목들 다 클릭을 해서 최소한 수급이 어떤지 좀 살펴봅니다.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유 종목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런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내일 바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제 이슈를 살펴보니까 이항이라는 종목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항이 어떤 종목이냐면 몇 달 전에 한강에서 수상 택시를 드론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 들어왔던 중국 드론 회사가 이항입니다. 근데 이 이항이라는 회사가 저는 잘 몰랐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 주식에 관심 많은 한국인들도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제 갑자기 어떤 공매도 회사에서 부정적 리포트를 발표를 했고 그 영향 때문인지 하루 만에 60%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뭐 우리 서울시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에 미국 증권에 상장되어 있고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갑자기 돌발 이슈가 생겨서 하루만 60%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니까 60% 하락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찌됐건 포인트는 믿었던 종목이라도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하고 분산 투자하는 게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 잔고는 오늘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조금 늘어나서 7,029만 1,8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종목을 많이 사서 500만원대를 매수를 했는데 그 전날까지 400만원대의 매수였고 400만원대의 매수를 기준으로 열흘 정도 만에 29만 30만 정도 벌었으니 한 7%대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반성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TS 매도할 때 매수가를 확인하지 않고 지레 짐작으로 이 정도면 내가 수익권이겠지 하고서 바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KB증권에서 TS의 매매 상황을 보고 있다가 외인들이 매도 돌아서자마자 키움에 들어가서 바로 매도를 눌렀습니다. 키움에 들어가서 잔고를 확인하고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보면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키움에 가서 현재가에서 주문을 넣고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을 착각한 탓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이상으로 오늘 분석할 건 다 분석해 드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